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러시아 동부 최전선 지역인 쿠르스크에 북한군 병사 10,000명 이상이 파견됐으며 이들이 러시아군과 함께 우크라이나와의 전투를 개시했다고 미국 정부가 확인했습니다. 북한군 파병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견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러시아군이 북한군에게 전투작전에 필요한 기술 제공과 훈련을 실시했다고 확인했습니다. Today, I can confirm that over 10,000 DPRK soldiers have been sent to eastern Russia, and most of them have moved to the far western Kursk Oblast, where they have begun engaging in combat operations with Russian forces. Russian forces have trained the DPRK soldiers in artillery, in UAV and basic infantry operations, including trench clearing, which are critical skills for frontline operations. 파텔 부대변인은 그러나 북한군을 활용한 러시아의 작전 성공 여부는 러시아가 이들을 얼마나 군에 잘 통합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면서 상호 운용성과 언어 장벽, 지휘 통제 및 통신 문제 등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군 파병의 여파를 해결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consulting closely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nd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on the implications of this, on these developments. As you still all know, the Secretary, of course, is on his way to Europe for engagements at NATO and the European Union, where I have no doubt this topic will come up and be discussed and will. 파텔 부대변인은 비핵화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에서 여전히 초석으로 남아있다면서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고 이를 위해 한국, 일본을 비롯한 다른 영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3국 간 관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북한군이 실제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가 현재 북한군이 포함된 5만 명가량의 적군과 쿠르스크에서 교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We see about 10,000, over 10,000 DPRK soldiers. Most of them have moved to the far western Kursk Oblast, where they've reportedly begun engaging in combat operations with Russian forces. I don't have more to provide at this point in time in terms of what specifically that will entail or could entail, other than we're watching very closely. And so for our part, what we're doing is we're continuing to ensure that Ukraine has what it needs in terms of security assistance to defend itself from Russian aggression. 앞서 CNN 방송과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11일 미국과 우크라이나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장악하고 있는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북한군을 포함한 약 5만 명의 병력을 소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날 사회 연결망 서비스 텔레그램에 올린 글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에서 5만 명의 적군과 교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대북 특별대표를 역임했던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전 부장관은 12일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로 열린 대담에서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인해 어느 정도 관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선거 유세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 관심사는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건 전 부장관은 또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이루어진 2차례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은 미국이 북한의 제안을 수용할 것이라는 제3자의 잘못된 조언을 북한이 과신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며 돈을 받는 동안에는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태영호 한국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관측했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한국 국회의원을 지낸 태 사무처장은 12일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대담에서 이같이 밝히고 새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의 변함없는 목표이자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이 미국과 한국의 편에 서도록 설득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시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수장과 프랑스 대통령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2일 북러 군사협력 심화를 비판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프랑스를 공식 방문한 리터 사무총장은 이날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만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제평화와 안보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라며 러시아가 중국, 이란, 북한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fter delivering ammunition and ballistic missiles, North Korea has now sent troops to fight and die alongside Russia in its illegal war. In return, Russia provides North Korea with funding and missile technology. This is very concerning. These missiles present a direct threat to the United States mainland, to Europe, to the Indo-Pacific, and to the wider Euro-Atlantic. And when I say the Indo-Pacific, that includes South Korea and Japan. 리터 사무총장은 또 동맹 파트너들 간 연대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며 푸틴과 그를 돕는 권위주의적 친구들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절대적인 우선순위라고 강조하며 북한군의 파병과 최전선 배치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Le déploiement récent de Nord-Coréens sur la ligne de front est une escalade grave et nous continuerons de plaider pour que l'OTAN et ses alliés apportent tout leur soutien à l'armée ukrainienne aussi longtemps qu'il le faudra. 나토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리터 사무총장과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강화, 방위산업 생산 증대, 미국과 유럽 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3일 브뤼셀 나토 본부를 찾아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에 약 11,000명 정도의 북한군이 배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은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반발해왔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UN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달 30일 북한군 파병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북한군 파병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날 관련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김성 UN 주재 북한 대사도 같은 논리로 미국과 서방 나라들을 비판하면서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정밀 유도 무기를 갖춘 정찰 위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북러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해당 조약에 공식 서명했는데 북러 양국이 비준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양국 군사 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보도에서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북러 사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김정은 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도 앞서 지난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해당 조약에 서명해 비준 절차를 마쳤는데 조약은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이 조약 4조에는 한 나라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 헌장 제51조와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어 사실상 양국 관계가 동맹 수준으로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북러 조약이 공식 발효되면 북한이 인민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새 조약의 비준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명 사실을 대내외에 공개한 데 대해 북러 상호 간 비준서 교환을 통해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연관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조만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공식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조약을 양쪽이 함께 발효한 것은 국제사회가 보기에 흠결없는 제도적 절차에 따라 당사자 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조약 비준이 북러 양국 모두 자신들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적법한 것으로 포장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밀착, 무기 지원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군대를 보내는 파병까지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모든 이루어지는 것은 적법한 것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제사회가 시비 걸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북러 조약 발표가 러시아 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본격 참전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타이밍상 북한이 파병한 상황에서 전투에 본격 투입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절차를 거친 다음에 실전에 투입할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북러 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 조약을 비준한 것도 각각의 셈법이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신속하게 외교 안보 라인을 지명하고 있어 우크라이나전 해법과 관련한 미국의 정책 방향도 빠르게 윤곽을 잡아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협상 국면에 들어가기 전에 조약을 확고히 제도화하고 파병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진단입니다. 트럼프 취임 이전에 북러 조약이 확고하게 제도적 기반에 올라서는 게 필요하겠죠. 또 한편에서는 실제 파병을 통해서 북러의 군사동맹으로서의 위상을 더 확고히 하는 부분들, 그리고 파병이 협상 국면으로 인해서 효과가 반감하지 않도록 그 시기 동안에 최대한 파병의 어떤 효과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타이밍을 상당 부분 고려해서 아마 일을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러 조약 발효는 양국이 사실상 군사 동맹 관계로 격상했음을 공식화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러시아와의 동맹 그리고 고도화된 핵무력을 활용해 일기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다른 양상으로 미국에 맞서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모두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한 데 대해 유럽연합 EU가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12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면서 러시아는 평화에 관심이 없으며 세계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자들을 포함해 불법 침략에 어떤 도움이라도 필사적으로 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변화는 핵 확산 금지 조약과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영내 및 역외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돕는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 지원은 적절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EU는 러시아와 북한 모두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중단할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하며 북한 또한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 노력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항구에 모습을 드러냈던 북한 유조선 철봉산 1호가 한 달 넘게 부두 정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OA가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북한 유조선 철봉산 1호는 지난 9월 28일 중국 영해에 최초 진입한 이후 약 한 달 반이 지난 11월 13일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철봉산 1호가 개선 장소에 있다는 것은 룽커우 항으로 정식 입항 절차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입항 절차를 마친 선박이 개선 장소에 최대 3일 정도 머물다 이동하는 점을 미뤄볼 때 철봉산 1호의 장기간 대기는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현재로선 철봉산 1호가 룽커우항 부두에 접안하지 못하고 있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중국 항만 당국이 입항을 막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마이크 월츠 공화당 하원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월츠 의원은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의 의제에 강력한 옹호자이자 힘을 통한 평화 추구의 엄청난 옹호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안보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리더이자 중국과 러시아, 이란을 비롯한 국제 테러 위협 분야의 전문가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출신의 왈츠 의원은 육군 소위로 임관해 육군 특수전부대 등에서 27년간 군복무를 했으며 2019년 하원 의원으로 의회 입성 후에는 중국 태스크포스에 소속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활동을 비판하는 한편 영내 잠재적 분쟁에 대비해 미국이 충분한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또롬 공산당 서기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1일 이뤄진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진전을 원하는 특정 경제와 무역 분야 협력을 비롯한 양국 간 협력을 희망했으며 양국 간 우정이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명했다고 베트남 공산당이 10일 밝혔습니다. 이에 럼 서기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47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면서 베트남과 미국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양국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양측은 지난해 양국이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긍정적 성과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럼 서기장은 적절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성명은 밝혔습니다. 베트남은 최근 미국과의 교역이 급증하면서 주요 교역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12일 만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쇼이구 서기와의 회동에서 외부의 도전이 증가하는 가운데 양국이 공동의 이익 보호를 위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 중국은 두 나라 간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통해 다자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으며 쇼이구 서기도 양국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미국과 그 위성국들이 추구하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이중 봉쇄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과 쇼이구 서기의 이 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나온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직전 상호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선언했으며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도 이 같은 파트너십을 재확인하면서 경제, 국방 분야 등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신임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11일 이란 핵시설 타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카츠 장관은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 X를 통해 이스라엘 방위군 참모본부의 첫 회동을 가졌다면서 이란이 핵시설 타격에 그 어느 때보다 노출된 상태임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26일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주요 군사시설들을 공습한 이후 이란의 핵시설이 취약해져 폭격의 적기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당시 이스라엘군은 앞서 이란이 180발이 넘는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쏜 데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플로리다 마라라고 자택에서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부 장관을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언론들은 더머 장관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대하마스 전쟁과 헤즈볼라, 이란, 작전 계획 등을 설명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